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엔 나이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63세 강민호는 하루하루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비어있는 침대, 저녁엔 혼자 남은 밥상.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그저 시간을 보내려 들어간 파크볼장에서 그는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곧 가족의 반대, 소문,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폭풍으로 변해가죠. 인생의 후반전, 사랑을 선택하는 건 욕심일까요? 아니면 늦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생각도 분명 흔들릴 겁니다. 챕터 1. 쓸쓸한 오후의 발걸음. 강민호는 63세의 나이에 호라비가 되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빈집은 적응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저녁이 되면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늘 함께였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주말에도 야근이 잦았고 딸은 부산에서 살며 손주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퇴직 후 민호의 하루는 무료함 그 자체였다. 아침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산책을 하다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새로 생긴 파크볼장을 발견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공을 던지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도 꽤 많았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다. 젊은 시절 회사 동료들과 자주 가던 볼링장의 추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입구에서 신발을 빌리고 레인으로 향하는 민호의 발걸음은 어색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혼자 온 사람도 제법 있었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공을 집어들고 레인 앞에 섰을 때 옆 레인에서 공을 던지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는데 깔끔하게 빗어 올리는 발,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공을 던질 때마다 약간 서툰 듯 하면서도 진지한 표정.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희였다. 60세의 그녀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였다. 서희는 파크볼장을 찾은 지 한 달쯤 되었는데 처음에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다. 공을 던지며 땀을 흘리고 나면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덜 외로웠다. 민호는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파크볼장을 찾았다. 그때마다 서희도 그곳에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인사만 나눴을 뿐 말을 섞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서희가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서희 역시 민호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혼자 묵묵히 공을 던지는 그의 뒷모습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운명적인 순간은 어느 목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서희가 공을 던지다가 손목을 삐끗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녀를 본 민호는 주저없이 다가갔다. 근처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주고 벤치에 앉아 손목을 얼음찜질해 주었다. 서희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민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날 두 사람은 파크볼장 옆 카페에서 처음으로 함께 커피를 마셨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희는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다고 했다. 58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에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민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 이해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서희는 자연스럽게 파크볼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였다. 함께 공을 던지고 점수를 비교하며 웃고 끝나면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대화 주제는 주로 자녀들 이야기였다. 서희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민호는 서희의 처지가 자신보다 더 외로워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호는 파크볼장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옷차림을 신경 쓰게 되었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다. 서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고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했다. 두 사람 모두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선뜻 말로 꺼내지는 못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숨길 수 없는 법이었다. 민호는 서희가 없는 날이면 파크볼장이 썰렁하게 느껴졌다. 공을 던져도 재미가 없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서희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민호를 만나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와 나눈 대화를 되새기며 미소 짓곤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챕터 2. 흔들리는 마음. 파크볼장에서의 만남이 석 달째 접어들 무렵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서희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서희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파크볼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는 것은 처음이었다.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진 것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민호는 평생 모아둔 옷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정장을 꺼내 입었고 서희는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러 새 원피스를 샀다. 저녁 식사는 낭만적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젊은 시절 건축 설계사로 일하며 전국을 돌아다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희는 피아노 강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추억을 꺼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공유했고 그 순간들 속에 이미 고인이 된 배우자들이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인정했다.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걷는데 민호는 조심스럽게 서희의 손을 잡았다. 서희는 놀라서 손을 빼려다가 그대로 두었다. 두 사람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다. 민호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서희 역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호의 큰아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가 요즘 자주 외출한다는 이야기를 아파트 경비원에게 들었다며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호는 파크볼장에 다닌다고만 말했지만 아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혹시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아니냐며 걱정했다. 민호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아들에게 서희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서희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캐나다에 사는 아들이 화상통화로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서희는 운동을 시작했다고만 대답했다. 아들은 좋은 일이라며 응원했지만 서희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만약 아들이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서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두 사람은 다음 만남에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자식들에게 알리기가 두렵다고 했고 서희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마음이 진짜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민호는 서희에게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정말로 이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서희도 동의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 시간 동안 각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일주일은 민호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희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혼자 파크볼장에 가보기도 했지만 서희가 없는 그곳은 의미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호는 아내에게 속으로 물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겠느냐고. 당신은 화내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서희도 비슷한 나날을 보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내보고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결혼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다. 남편을 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간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함도 부정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 누군가를 기다리는 즐거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파크볼장이 아닌 공원 벤치에서였다. 서로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일주일 동안의 고민과 방황이 오히려 자신들의 감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은 서희를 진심으로 좋아하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서희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다. 챕터 3. 비밀과 소문. 민호와 서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이제는 파크볼장뿐만 아니라 영화관, 미술관, 식물원 등 다양한 곳을 함께 다녔다. 두 사람은 데이트라는 말을 쓰기엔 쑥스러워했지만 실제로는 젊은 연인들 못지않게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민호는 서희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었고 서희는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 좁았고 이웃들의 눈은 예리했다. 민호와 서희가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고 곧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호라비와 과부가 사귄다는 이야기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심지어 두 사람이 동거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민호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옆집 아주머니에게 야릇한 시선을 받았다. 파크볼장에서도 다른 회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희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갔다가 다른 여성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는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느냐며 혀를 찼고 또 누군가는 나이를 생각하라며 핀잔을 주었다. 이런 시선과 소문들은 두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특히 서희는 더 힘들어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더 엄격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같은 호라비인 민호에게는 그나마 관대한 반면 과부인 자신에게는 훨씬 가혹한 평가가 쏟아졌다. 어느 날 서희는 민호에게 잠시 만남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주변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호는 당황했다. 그동안 서희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 없는 삶은 다시 예전의 무료하고 외로운 나날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민호는 서희의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포기하지 말자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자고 말했다. 자신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민호의 딸이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여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다. 딸은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다.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파크볼장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고 있으며 그녀는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다.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워하겠느냐고, 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라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고 쏟아냈다. 민호는 그게 아니라고 자신도 외롭고 힘들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딸은 듣지 않았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민호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큰아들에게도 연락이 갔다. 아들은 동생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반응했지만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나이든 부모가 재혼을 한다는 것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재산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다. 또한 주변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민호는 재혼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자식들이 벌써 그런 걱정을 한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서희의 아들도 소문을 듣고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캐나다에 사는 아들은 화상통화로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서희는 솔직하게 민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머니의 행복이 중요하다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혹시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는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자식들의 반응은 두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다. 특히 민호는 딸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무너졌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하니 이기적인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서희도 아들이 겉으로는 지지한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긴 대화를 나눴다. 파크볼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잔을 앞에 두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자식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서희는 차라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꺼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민호가 결단을 내렸다. 자식들을 직접 만나 제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서희도 소개하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서희는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일지 걱정했지만 민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주말에 민호의 자식들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이 서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줄지 불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확고했다. 인생의 후반전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았고 서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희도 같은 밤을 보냈다. 민호의 자식들을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 관계를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과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다. 민호 덕분이었다. 그녀는 이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과연 파크볼장에서 만난 그들은 어떤 결정을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갈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